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시작해 지금은 상가 두 채와 아파트 몇 채를 가진 삶을 남들 눈엔 부유해 보이죠. 하지만 제 마음은 지금 너무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믿었던 며느리의 비밀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 잠을 못 자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새벽이면 눈이 저절로 떠져 버립니다. 천장을 보며 옛일을 떠올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요. 이런 불면의 밤이 몇 달째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남편은 오래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갑작스레 심한 기침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2년간 투병하며 남편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건 현우의 결혼을 못 보는 거였어요. 이번 첫날부터 그 말만 했죠. 여보, 현우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여보, 우리 현우 장가를 봐야 하는데. 병상에 누워서도 그 말만 반복했어요. 항암으로 머리가 다 빠지고 몸무게가 20kg이나 줄어 뼈만 남았지만 현우 걱정만 했어요. 한때 180cm에 80kg 넘던 남편이 60kg도 안 되는 몸이 되어 저는 밤마다 몰래 울었어요. 남편은 늘 말했죠. 여보, 현우 좋은 짝 만나게 기도해줘. 병실벽을 보며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울며 말했죠. 여보, 꼭 그럴 거야. 당신이 며느리를 볼 거야. 분명 그렇게 될 거야. 남편은 그게 한이 됐는지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항암 받는 날이면 더 힘들어했죠. 구토와 어지럼증에 시달려도 현우 사진을 보며 버텼어요. 그러다 어느 날 현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남편이 떠나기 석 달 전, 5월 비 내리는 날이었죠. 비가 내리던 5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버지, 제 여자친구 은비예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문이 열리고 현우와 함께 들어온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강렬했어요. 단정한 옷에 긴 머리를 묶고 은은한 화장을 한 모습이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은비가 깊이 인사하며 아버님, 안녕하세요. 빨리 나으세요. 라고 했죠. 그 순간 남편 얼굴에 미소가 환히 피어났어요. 투병 중 잃었던 생기가 순간 돌아온 듯 했어요. 아, 예쁘다. 정말 예뻐. 현우야, 이 아가씨 놓치지 마. 남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은비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친 남편 손과 그녀의 손이 맞닿아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후로 남편은 기운을 조금씩 찾는 듯 했어요. 밥을 더 먹고 웃음도 늘어났어요. 은비는 일주일에 한두 번 병문안을 왔고 올 때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탕을 가져왔어요. 아버님, 제가 만든 거예요. 드시고 힘내세요. 정성스런 음식을 숟가락으로 떠주는 모습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미소 뒤에 무언가가 숨겨진 듯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녀의 진심에 마음이 열렸어요. 단정한 외모, 깔끔한 말투,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밀이. 병실에서 남편 손발을 닦아주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딸처럼 효심 깊다고 칭찬할 정도였죠. 우리 며느리 정말 복덩이야. 이런 아이를 어디서 만난 걸까? 남편은 행복해했지만 결국 그들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어요. 우리 현우를 잘 지켜줘. 그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죠. 다음 날 새벽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현우 이름을 부르며 장례식을 치르고 현우가 말했어요. 상주복을 벗어도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죠. 엄마, 아버지 49제 후에 결혼하려고 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남편 떠난 지 2달 만에 현우가 결혼했어요. 소박하게 가족끼리 식을 올렸죠. 작은 식당에서 간단히 했어요. 하객은 양가 가족 20명 남짓이었죠. 가을 햇살 아래서 남편 대신 현우 손을 잡고 신부에게 인도하며 가슴이 터질 듯 울었어요. 현우도 은비도 울고 모두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여보, 당신이 보고 싶던 현우 결혼식이에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그땐 은비가 정말 착하다고 믿었어요. 시아버지 병문안을 정성껏 하고 상중에도 불평 없이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 참 어른스러웠어요. 은비 집안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인천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로 하루 12시간 일하셨어요. 은비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어렵게 졸업했죠. 151살, 상견례 때 만난 사돈은 순박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깔끔한 옷차림으로 오셨고 내내 미안해하는 모습이 마음 아팠어요. 사돈이 말했죠. 사부인,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 아무것도 못해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집이 어려워 혼수도 제대로 못 준비했어요. 은비가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 나이에 부모님 고생하는 걸 보며 얼마나 아팠을까. 아, 무슨 소리예요. 요즘 세상에 혼수가 뭐가 중요해요.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지.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도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은비집이 가난한 게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도 바르게 큰 은비가 대견했죠. 결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어요. 은비는 알뜰하고 성실했고 현우를 극진히 챙겼어요. 주말이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남편 제사도 정성껏 준비했죠.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던 음식이 뭐예요? 제사상에 올리고 싶어요. 불고기를 좋아하셨지. 아, 그건 좀 어렵지만 제가 해볼게요. 레시피 찾아서 연습할게요. 은비는 처음 해보는 불고기를 몇 번 연습해 제사상에 올렸어요. 맛은 조금 아쉬웠지만 그 정성이 참 고마웠어요. 결혼 1년 만에 손주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은비가 조심스레 말했을 때 너무 기뻐 은비를 안았어요. 아, 정말 우리 현우가 아빠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2달 됐어요. 아직 안정기는. 그날부터 은비를 친딸처럼 챙겼어요. 영양제를 사고 좋은 음식을 다 해줬죠. 은비도 저를 잘 따랐고 임신 기간 내내 무사히 지냈어요.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정말 가슴이 터질 듯 기뻤어요. 분만실 밖에서 12시간 기다렸죠. 아기 울음소리에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님, 아들이에요. 3.2kg이요. 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님, 애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새벽에 은비가 전화하자 바로 달려가 아기를 돌보고 산후조리도 도왔어요. 은비 친정어머니가 일 때문에 자주 못 와서 제가 매일 갔다 왔죠.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아, 뭘, 우리 손주인데 당연하지. 첫 손주는 정말 예뻤어요. 현우를 닮은 모습에 볼 때마다 남편이 떠올랐죠. 여보, 당신이 보고 싶던 손주예요.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렀고 둘째가 태어났어요. 큰애가 동생을 예뻐했고 저희 부부도 막내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웠죠. 딸이라 더 귀여웠어요. 그런데 둘째가 1살을 간 넘긴 어느 날 은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던 중이었죠. 어머님, 저 다시 일하고 싶어요. 일? 둘째가 아직 어리잖아. 네, 그래서 부탁드려요. 제가 일하는 동안 애들을 봐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현우 월급도 넉넉하고 제가 용돈도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고 애들 필요한 건 다 사줬는데 돈이 부족하면 내가 더 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도 일을 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요. 은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뭔가 숨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눈을 피하더니 다시 말했어요. 사실 좋은 회사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연봉도 꽤 높아요. 그래? 어떤 회사인데? 인천의 광고회사예요. 전에 같이 일했던 관리자가 저를 추천했어요. 그 순간 은비가 말을 멈추고 눈을 피했어요. 불안한 기운이 스쳤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젊은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었죠. 알았어.
둘째, 내가 돌볼게. 넌 원하는 일 해.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은비가 환히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손이 차갑고 떨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현우 집에 가서 저녁 6시까지 돌봤죠. 처음 몇 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은비는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았어요. 가끔 야근했지만 자주는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은비가 점점 화려해졌어요. 수수한 옷 대신 브랜드 옷을 입고 화장도 더 신경 썼죠. 헬스장도 다니고 명품 액세서리도 늘어났어요. 새 목걸이네, 비싸 보인다. 아, 이거요? 회사 보너스로 샀어요. 갖고 싶던 거예요. 평소에 꿈꿔왔던 거죠. 특히 표정이 달라졌어요. 전엔 육아에 지친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뭔가 들뜬 것 같았어요. 항상 폰을 보며 미소 지었고 전화 오면 방에 들어가 받았어요. 어머님, 오늘 모임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막내 저녁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임이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2~3번 모임이라며 늦게 들어왔죠. 현우도 바빠 매일 야근했고 저 혼자 손주들과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막내를 학원에서 데려오는 길이었어요. 날씨가 좋아 아이와 손잡고 천천히 걷는데 아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원 앞에서 엄마를 봤어요. 그래? 엄마가 어디 있었어? 신호등 앞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봤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했죠. 뭐였는지 할머니한테 말해봐.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엄마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흔들릴 순 없었죠.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어요. 그래, 회사 사람일 거야. 엄마가 회사에서 일하니까 동료일 거야. 근데 할머니, 그 아저씨가 엄마한테 뽀뽀했어요. 여기 이마를 가리켰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이상했던 순간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늦은 귀가, 잦은 모임, 화려한 외모, 들뜬 표정. 이제야 모두 이해가 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이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가 아저씨랑 팔짱 끼고 뽀뽀했어요. 새벽 3시, 4시, 시계만 보며 뜬 눈으로 보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7살 아이가 거짓말할 리 없었죠. 아침이 되자 현우직으로 평소처럼 갔어요. 은비는 늘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화장이 진하고 향수 냄새가 강했어요. 새로 산 코트를 입었는데 짧고 몸에 붙는 스타일이었죠. 출근복이라기보단 데이트 옷 같았어요. 어머님, 오늘도 부탁드려요.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또 모임이니? 아니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준비할 게 많아요. 은비가 눈을 피하며 급히 나갔어요. 그때 결심했죠. 오늘 꼭 확인해야겠다고. 점심때 큰애를 이웃에 맡기고 밖으로 나섰어요. 은비 회사 근처로 갔죠. 여의도 빌딩들 사이에서 천천히 걸으며 살폈어요. 카페에 앉아 기다렸죠. 12시 30분쯤 건물 카페에서 은비가 나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와 함께였죠. 남자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어요. 정장 차림에 손목엔 고급 팔찌가 빛났죠. 결혼 반지도 끼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남자가 은비 허리를 감싸고 은비는 그를 보며 환히 웃고 있었어요. 몇 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행복한 표정이었죠. 저 사람이 관리자인가? 떨리는 손으로 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몇 장 찍는 동안 두 사람은 밀착해 걸었고 남자가 은비 볼에 입을 맞췄어요. 그 순간 은비가 고개를 돌렸죠. 눈이 마주칠 뻔했지만 재빨리 몸을 돌려 가게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집에 돌아와 사진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은비였고 옆 남자는 유부남이었어요. 유부남과 불륜을.
그날 저녁 은비가 일찍 들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일찍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래, 회의는 잘했니? 네, 다행히 잘 끝났어요. 관리자가 많이 도왔어요. 또 관리자 얘기라니 속이 뒤틀렸어요. 참다 못해 물었죠. 그 관리자란 사람 어떤 분이니? 결혼했나? 은비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곤 태연이 답했죠. 네, 결혼했어요. 애도 둘이 있어요. 그래, 가족이 있는 분이구나. 네, 가끔 애들 자랑도 해요. 은비가 태연이 답하며 저는 속이 뒤집혔어요. 착한 사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착하다고? 다음 날부터 은비를 본격적으로 관찰했어요. 출근, 퇴근, 옷차림, 화장 모두 수첩에 적었죠. 월요일 8시 빨간 코트, 진한 화장, 귀가 11시. 화요일 8시 30분 검은 재킷, 새 구두, 귀가 10시 30분. 수요일 8시 파란 셔츠, 향수 강함, 귀가 자정. 가끔 회사 근처로 가서 두 사람을 확인했어요. 일주일 동안 본 건 충격적이었어요. 점심때마다 두 사람은 함께였어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거나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한 번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걸 봤어요. 남자가 은비에게 명품 액세서리를 사줬어요. 그래서 비싼 물건들이 늘었구나. 가장 충격적인 건 퇴근 후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팔짱을 끼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한 번은 남자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것도 봤어요. 검은색 고급차였고 번호판도 사진으로 찍었죠. 이건 명백한 불륜이야.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어느 날 은비가 집에 없을 때 그녀의 방을 살폈어요. 평소엔 안 하던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화장대 서랍에서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죠.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서랍에서 발견한 건 여러 장의 서류였어요. 대출, 보험, 그리고 우리 식당 관련 서류들이었죠. 왜 이런 게 여기에? 자세히 보니 은비가 몰래 복사해둔 거였어요. 우리 식당 서류, 통장 증명서, 남편의 유언장 초안까지. 식당 서류는 제가 보관했는데 언제 복사했는지 몰랐어요. 아마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했나 봐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은비가 우리 재산을 노렸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죠. 은비의 노트북도 확인했어요. 책상에 놓여 있었는데 다행히 켜져 있었죠. 비밀번호는 막내 생일이었어요. 메신저를 열어 민수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제목만 봐도 수상했죠. 오늘도 보고 싶어, 계획대로.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읽어봤어요. 자기야, 오늘도 너무 보고 싶어. 계획대로 하면 돼. 조금만 더 참아. 오빠, 저도요. 시어머니가 의심해서 불안해요. 괜찮아. 평소처럼 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계획? 무슨 계획? 더 읽으니 소름이 끼쳤어요. 시어머니 재산이 많네요. 식당 2곳, 부동산까지 30억은 넘을 거예요. 그래, 더 신중해야겠네.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막내를 맡기고 일한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믿는 것 같아요. 잘했어. 유산 문제 생기면 며느리가 유리하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상속에서 공헌을 인정받을 수 있대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손주를 돌보는 걸 이용해 재산을 노렸다고? 고민 끝에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혼자선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믿을 만한 곳에 찾았죠. 탐정 사무실은 여의도에 오셨는데 깔끔하고 전문적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며느리가 불륜을 하는 것 같아요. 50대 후반쯤의 탐정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모은 증거를 보여주니 고개를 끄덕였죠. 의심할 만한 상황이네요. 확실한 증거를 모아드릴게요. 일주일 후 탐정의 보고는 충격적이었어요. 민수 씨는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더군요. 겉으론 광고사 관리자지만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낸 전력이 있었어요. 위험한 인물이에요. 5년 전 비슷한 수법으로 3억을 속여냈어요.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뭐라고요? 여성들에게 사랑한다고 속여 투자를 빙자해 돈을 뜯죠. 며느리님도 조심해야겠어요. 네, 계속 조사해주세요. 탐정의 조사는 계속됐어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은비가 최근 제 서명을 위조하려 했어요. 문서점 CCTV에서 확인했는데 제 서명과 비슷한 걸 만들려 했더군요. 뭐라고요? 제 서명을? 네, 그리고 식당 관련 문의를 했어요. 은비가 중개소에서 서류를 검토했더군요. 매매 위임장을 준비했지만 서명이 달라 실패했어요.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죠. 은비가 중개소에서 서류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위임장을 작성하려 했지만 서명이 안 맞아 실패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제 서명을 위조하려 했다고? 네, 비슷한 서명을 만들어 시도한 것 같아요. 중개사가 이상해서 거절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불륜도 충격인데 재산까지 노리다니. 그때 막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저녁을 먹다 꺼낸 말이었죠.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해? 할머니가 그렇게 부자예요? 뭐? 무슨 말이야? 엄마가 전화로 그랬어요. 할머니가 엄청 부자라고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아저씨한테요. 아이 말에 결심이 섰어요. 이제 행동해야겠다고. 그날 밤 현우를 불러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지친 얼굴로 들어온 현우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앉아봐. 무슨 일이에요? 애들은 자고 있어. 은비도 아직 안 들어왔어. 소파에 마주 앉아 떨리는 손으로 증거를 하나씩 꺼냈어요. 사진, 메시지, 탐정 보고서. 엄마, 이게 다 뭐예요? 현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진을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고 메시지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죠.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증거를 보며 무너졌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현우야,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한참 말이 없었죠.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구토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죠. 은비가 야근 핑계로 늦게 들어왔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더군요.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애들은 잘 잤어요? 은비는 밝게 인사했지만 우리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화장실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눈가가 붉게 충혈됐죠. 식탁 위 서류를 보고 은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여보, 할 말 없어? 이 남자는 누구야?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비는 입술을 깨물었죠. 그러다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죠. 은비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소리쳤어요. 그래, 맞아.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어쩔 건데? 뭐라고? 그게 할 소리야? 현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목에 핏대가 섰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왜? 맨날 일만 하는 남편, 관심 없는 남편과 살면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외롭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줄 알아? 너와 애들 위해서야. 거짓말, 넌 일이 좋은 거지. 은비 목소리가 커졌어요. 화를 쏟아내는 것 같았죠. 결혼 후 네가 내 생일을 몇 번 챙겼어? 생일은 맨날 야근, 출장, 집엔 잠만 자러 오잖아. 그게 불륜할 이유가 돼? 유부남과? 그때 은비가 더 충격적인 말을 쏟아냈어요. 난 널 처음부터 사랑한 적 없어. 이 집 재산만 탐났을 뿐이야. 뭐라고? 현우와 나 믿을 수 없는 얼굴로 은비를 바라봤어요. 왜? 솔직한 게 충족이야? 가난한 집 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희가 알아? 그래서 날 속였어? 사랑한다고 거짓말했어? 속인 게 아니야. 연기했지. 너 같은 남편 상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년간 착했던 은비의 진짜 얼굴이 이렇게 추악할 줄이야. 어머님도 똑같아요. 베푸는 척하면서 은근히 날 무시했잖아.
우리가 다 해줄게, 다 사줄게. 그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알아? 내가 언제 널 무시했어. 난 널 진심으로 딸처럼. 웃기지 마. 날 가정부로 봤으면서. 가정부로? 그래, 착한 며느리, 일 잘하는 며느리라면서 결국 원한 건 손주 낳고 키우는 거잖아. 은비 악담에 심장이 찢어졌어요. 내 호의와 사랑이 그렇게 느껴졌다고? 그때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남자, 민수 맞지? 결혼 전에 만났던 그 남자. 은비 얼굴이 굳었어요. 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결혼 전 네가 그 남자 때문에 울며 전화했었지. 사기로 감옥 갔던 그놈.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엄마, 사실 은비가 결혼 전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사기꾼이었는데 은비가 미치도록 사랑했죠. 헤어진 거 아니었어? 헤어진 게 아니야. 기다렸지. 민수 오빠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 은비가 소리쳤어요. 그래서 나와 결혼했어? 그놈 기다리면서? 처음엔 잊으려 했어. 하지만 2년 전 다시 만났어. 길에서 우연히. 2년 전부터 불륜했어? 불륜이 아니야. 진짜 사랑이야. 넌 사랑이 뭔지 몰라. 그 순간 은비가 내게 달려들었어요. 커피잔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죠. 다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유리 깨지는 소리, 은비 비명, 현우 고함. 집안이 순식간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큰애가 울며 나왔어요. 잠옷에 베개를 안고 있었죠. 엄마, 왜 그래? 무서워. 아이를 보고 은비가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랑 가자, 여기서 나가자. 싫어, 할머니랑 있을래. 아이가 은비를 밀치고 내게 왔어요. 10살인 애는 상황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때 태민이도 나왔어요. 7살 태민이 울며 소리쳤죠. 싫어, 엄마 나빠. 엄마, 그 아저씨랑 있었잖아. 아이 말에 모두 얼어붙었어요. 뭐? 네가 뭘 봤어? 현우가 태민에게 물었죠. 엄마가 아저씨랑 뽀뽀했어. 학원 앞에서 다 봤어. 태민아. 은비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이의 폭로 앞에서 더는 변명할 수 없었죠. 다 봤어.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여보라고 했어.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아빠한테 안 그러면서. 태민의 말이 비수처럼 은비 가슴에 꽂혔어요. 그녀는 주저앉아 흐느꼈죠.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큰애는 날 꼭 안고 태민은 아빠에게 안겼죠. 한참 울던 은비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죠. 뭐해? 가야지.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잖아. 은비는 큰 가방에 옷을 마구 넣었어요. 손이 떨려 물건이 자꾸 바닥에 떨어졌죠. 엄마, 가지 마. 태민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엄마에게 가지 않고 멀리서 바라봤어요. 은비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으며 악담을 퍼부었죠. 후회할 거야. 나 없이 애들 키워봐. 우리가 왜 후회해? 너 같은 배신자가 없는 게 낫지. 현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배신자? 그래, 맞아. 근데 너희는 뭐야? 돈으로 날 사려 했잖아. 처음부터 날 깔봤어. 가난한 며느리라 돈 주면 고마워할 거라 생각했지. 그런 적 없어. 우린 진심으로. 진심? 웃기지 마. 왜 맨날 돈 얘기부터 해? 돈 필요하면 말해. 다 해줄게. 그게 진심이야? 은비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집에 울렸어요. 현우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죠.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렇게 됐죠? 현우야. 눈물 없는 아들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제가 일만 했나요? 가족을 뒷전으로 했나요? 아니야, 넌 잘했어. 가족 위해 열심히 일했잖아.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돈보다 시간을 줬어야 했는데. 나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믿었던 은비다, 이런 사람이라니.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실에 서 있었어요. 큰애가 동생 손을 꼭 잡고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죠. 아빠, 엄마 진짜 안 와? 큰애 질문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죠.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아이들은 제 방에서 잤고 현우는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나도 잠들지 못했죠. 천장을 보며 지난 10년을 돌아봤어요. 어디서 잘못된 걸까? 내가 은비를 무시했던 걸까? 아침, 현우가 눈이 부은 채 일어났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엄마,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갈게요. 이혼뿐 아니라 재산 노린 걸 고소해야 해요. 위조 미수, 사기 미수, 증거 다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오후, 우린 법무법인을 찾았어요. 현우가 알아본 곳이었죠. 안녕하세요. 전화로 말씀드린, 네, 들어오세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고사대 여성 변호사가 차분히 우리 얘기를 들었어요. 증거를 하나씩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해요. 불륜도 문제지만 재산을 속이려 한 게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배우자 서명을 위조하려 했고 시어머니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려 했어요. 명백한 범죄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특히 민수 씨의 전과를 보면 계획적인 범죄로 보여요. 사기 전과자와 공모해 가족 재산을 속이려 했어요. 단순 불륜을 넘은 문제죠.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나요? 현우가 가장 걱정했어요. 아이들 엄마라 해도 잘못이 크니까요. 당연히 가능해요. 은비의 부정행위와 범죄가 명백해 법원이 그녀에게 양육권을 줄 리 없죠.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본 불륜과 재산 노린 얘기도 중요한 증거가 돼요. 아이들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아버지가 키우는 게 맞아요. 면접권은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엄마니까 제한적으로 허용될 거예요. 월 1, 2회 정도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탐정사무소로 갔어요. 추가 조사 결과를 들으러요. 오셨나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탐정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민수 씨가 다른 두 여자와 연락하고 있어요. 수법이 같아요. 유부녀들에게 사랑한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죠. 뭐라고요? 한 여자는 4천만 원을 줬고 다른 여자는 대출까지 받았어요. 모두 민수를 사랑한다고 믿죠. 은비도 그중 한 명인가요? 네, 한 명일 뿐이에요. 민수는 감옥에서도 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돈을 뜯었어요. 전형적인 사기꾼이죠. 말문이 막혔어요. 은비가 사기꾼에게 속았어요. 가정까지 버렸는데. 은비의 퇴근 행적도 조사했어요. 탐정이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어제 집을 나가 민수를 만나 집릭에서 밤을 보냈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하나만 더요. 은비가 최근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민수에게 준 것 같아요. 뭐? 대출까지? 네, 신용대출이에요. 이자가 높아요. 민수가 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속였죠. 은비가 불쌍해졌어요. 사기꾼에게 속아 모든 걸 잃었어요. 일주일 후 일이 터졌어요. 밤 11시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인가? 하지만 들어온 건 은비였어요. 술에 취한 채로요. 어머님, 왜 안 주무세요? 너 뭐야, 이 시간에? 은비 상태가 이상했어요. 옷은 흐트러지고 화장이 번졌어요. 손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잠깐, 그건 뭐야? 은비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직감했어요. 뭔가 가지러 온 거야. 제 물건 좀 가져갈게요. 거짓말, 물건 다 가져갔잖아. 따라가 보니 은비가 책상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못 찾는 거야? 중요 서류와 서명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뭐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물건 찾는 거예요. 하지만 은비 가방에서 서류가 삐져나왔어요. 식당 매매 계약서였어요. 미쳤어. 내 서명을 위조해 식당을 팔려 했어? 서류를 빼앗아 보니 제 명의 식당을 헐값에 파는 계약서였어요. 매수인은 민수 씨. 이런? 소리치자 은비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어머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민수 씨가 빚 갚을 돈이 필요해요. 도와주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아직도 그 사기꾼을 믿어? 정신 차려. 그놈은 너 말고도 여러 여자를 속이고 있어. 거짓말. 민수 씨는 날 사랑해요. 증거 보여줄까? 다른 여자들한테 보낸 편지, 받은 돈, 내역 다 있어. 은비는 듣지 않았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우릴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네. 그때 현우가 들어왔어요. 뭐야, 이 소리? 왜 여기 있어? 현우가 상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류 훔치러 왔어? 술까지 먹고? 미안해, 급해서. 급하다고 남의 집 털러 와? 현우가 폰을 꺼냈어요. 뭐해? 경찰 불러? 침입에 절도 미수야. 안 돼. 제발 한 번만 봐줘. 은비가 현우 바지를 잡고 매달렸어요. 더러워. 현우가 뿌리치자 은비는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오열했죠. 다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10분 만에 경찰이 왔어요. 무슨 일이죠? 별거 중인 아내가 허락 없이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 했어요. 경찰이 은비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세요. 조사해야겠어요. 싫어, 안 가. 잘못한 거 없어. 여경이 나섰어요. 취한 상태로 불법 침입했죠? 협조하는 게 좋을 거예요. 결국 은비가 경찰에 연행됐어요.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너희들 후회할 거야. 나 없이 애들 못 키워. 다 망할 거야. 은비는 침입과 절도 미수로 잡혔어요. 조사 중 더 많은 범죄가 드러났죠. 은비가 내 명의로 은행 계좌를 만들려 했어요. 뭐라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했지만 본인 확인해서 걸려 실패했어요. 은비의 범죄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민수를 위해 다른 사기에도 손댔더군요. 결국 은비는 1년 징역을 받았어요. 형사 재판 후 이혼 재판이 이어졌어요. 양육권은 현우에게 갔어요. 위자료는 받지 못했어요. 은비는 재산이 없고 빚만 있었죠. 양육비는 출소 후 내기로 했지만 기대하기 어려웠어요. 감옥 갔다 나온 사람이 돈이 있겠나 싶었죠. 재판이 끝나고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이들에게 새 환경이 필요했거든요. 할머니, 여기가 새 집이야? 태민이 신기한 듯 둘러봤어요. 그래, 여기서 살 거야. 방도 더 커. 아이들은 금세 적응했어요. 아이들 회복력이 대단했어요. 큰애는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죠. 할머니, 혼자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 네, 알았어요. 근데 엄마 언제 나와요? 아이들이 엄마를 묻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어요. 1년 후면 나온대. 보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글쎄, 아직 모르겠어요. 현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렸어요. 아이들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대요. 엄마, 작은 카페를 열 거예요. 카페, 집 근처야.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와서 숙제할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현우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인테리어도 직접 했죠. 카페는 작지만 따뜻했어요. 현태의 카페라 이름 붙였어요. 아빠, 이게 우리 카페야? 태민이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그래, 우리 카페야. 여기서 아빠가 일할 거야. 매일 아빠 볼 수 있어? 당연하지. 아이들은 학교 끝나면 카페로 숙제를 했어요. 가끔 손님에게 물을 나르며 아빠를 도왔죠. 카페를 연 지 6개월쯤 전화가 왔어요. 은비 어머니였어요.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네, 무슨 일이죠? 은경이가 많이 뉘우치고 있어요. 면회 가면 매번 울어요. 그래요? 그 사기꾼과도 완전히 끝났대요.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아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이들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진이라도.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오래 생각했어요. 은비도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변명일까? 시간이 흘러 은비 출소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만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은비는 알바를 하며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내요. 적은 돈이지만 성의가 느껴졌어요. 은비를 완전히 용서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지금 곁엔 사랑하는 아들과 손조들이 있어요. 그걸로 행복해요. 현재를 충실히 살며 과거 아픔은 시간에 맡겼어요. 그게 현명한 삶이라 생각해요. 오늘 저녁은 가족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할 거예요. 먼저 간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이 아이들도 좋아하는 할머니표 메뉴가 됐죠. 작은 행복을 지키며 여생을 보낼 거예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래요. 긴 글 들어줘서 고마워요.